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요.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2요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19대 국회 마지막 작품인데 네. 이것 또한 또 대통령에 의해서 제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19대 국회는 역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 가지고 새누리당과 야당 사이에 지금 치열한 공방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야당은 이것이 협치를 거부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제의를 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도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협치는 곧 견제와 균형적인 감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제2의 어떤 헌법상의 어떤 그런 것이 권한이 있으면 네. 20대 국회가 개회한 다음에 다시 제의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차후에 뭐 논의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의안도 어쨌든 정해진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니까요. 예. 지금 오늘 황교안 총리가 말씀하신 걸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가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벗어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제2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31일쯤에 만약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지기간에 한다 하더라도 정상 그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거라고 봤는데 예. 그럼 왜 오늘 당겨서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 지금 19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29일 국회 19대 회기 내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야만 이 국회 내에서 20대 국회에서 가면 제1을 그러니까 31일 이후에 그러니까 29일 이후에 그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제1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9대 국회 회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여기서 모든 것을 종결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강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직접 행사를 안 하고 이 그 황교안 총리께서 대신함으로써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부득이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19대 국회라는 게 뭐 내일하고 모레 주말이고요. 오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꼼수가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 또한 저는 정당한 어떤 견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나쁘게 보면은 한없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19대 국회 회기 불연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법제처에서 설명도 돼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에서 국회 사무처랑도 일정 부분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예. 국회 사무처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19대 국회가 회기 내에서 이것이 제의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국회 사무처에서 공식 입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법제처와 같이 여러 가지 협의의 결과 오늘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큰 어떤 분란이라든가 이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를 그러니까 그것이 네. 20대 국회에서 19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서 못 한다는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지금 그 보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사무처는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야3당 입장에서는 오늘 긴급 그 원내대표들끼리 그러니까 야3당이라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서 지금 3당 원내대표 긴급 아마 전화 회견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 회담을 해서 이 20대 국회에서 야3당이 제 의견을 추진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생각과는 달리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것이 아마 뜨거운 정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예.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사무처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견이 있어도 이미 뭐 설사 국회 사무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회기 불연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네. 뭐 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것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여야의 쟁점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설사 20대 국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법안이 되면 선진화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어떻게 보면 여야 공방을 치르다가 이것은 저는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제가 비할거라고 지금 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전자결제를 하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꼼수 아니냐, 비었을 때 이렇게 한 부분도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대통령이 수차례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이제 예정된 순서라고 보는데 예. 물론 뭐 외국에 있던 여기에 있던 미국의 대통령도 핵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것이 20대 국회에 가서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 뭐 이제 비어 있을 때 하다 보니까 불통 이미지,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가 좀 더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상당히 설득력이 갖고 있는 건 예,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 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행사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맞죠. 예. 맞는데 사실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유가 안 되기, 여건상이요. 현실 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권이 이야기하는 이 지금 꼼수일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독 총리는 내가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는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대도 총리 대신 도장 찍는 총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 비아냥을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신다면 네. 사실은 뭐 지금 물론 29일 19대 회기가 끝난 29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떠나기 전 하셔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은 예. 상당히 대통령 스스로가 상당히 정책 논란에 자신은 빠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운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네. 있죠.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거부권을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57.6%로 좀 조사가 됐고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29.1%로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사실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 또 해석도 좀 여지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좀 시간을 갖고 좀 논의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이 좀 있을까도 싶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은 일단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그 분위기가 지금 컨벤션 효과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된 것이고 국민들은 이 법이 내년 대선 전국에서 정말로 실현됐을 때 지금 법제처에서 얘기한 5가지의 어떤 그 거부 요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적인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저는 집권층이라든가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물론 가장 민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네. 여당의 지금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이 얘기한 그런 5가지 요건 이런 것도 저는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종의 협치의 여러 가지 장치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와의 정례적 회담이라든지 예.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사실 컸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 거의 그 5.18 기념식에서의 이 재창 여부 문제도 예. 사실 그것이 지금 털어졌고요.
또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이 국회법에 따른 이 상임위의 상시청문회 이 제도도 여야가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지금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도 좀 동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이런 거부권 행사 또 이렇게 반대된 그러니까 협치와 좀 동떨어진 총선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이 걱정이 듭니다. 네네. 지금 뭐 하여튼 20대 국회가 사실 여소야대로 바뀌어서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 기존의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 20대 국회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크네요. 네네.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의 후보로서 당선된 보수의 대통령이지만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여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정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역사성과 미래성이 있는 국정 철학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수와 진보가 보수 쪽에서 이것을 원하고 그리고 진보 쪽에서 원하지 않고 이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니모리나 행정국도 마찬가지로 일부 보수 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을 균형감 있게 봤을 때 네. 평균을 냈을 때 이것이 어느 쪽이 해야 되는 이게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 헌법 무력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외국의 사례 미국의 청문회는 상시적이지만 미국에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 50%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20%가 지지하는 계층이 있으면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위치라고 봅니다. 네네. 뭐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긴 하겠지만 그 어제 헌재에서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한 그것과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나중에 어떤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하고 있지만 국회 그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국회법을 너무 이제 청와대가 관여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 국회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이제 국회가 일하는 국회, 또 상시 국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여론의 지지, 그러니까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지금 국회 입장,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학대 해석이다. 네. 이 사사건건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도적으로 그러면 야당이 뭔가 일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부분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이 야당의 입장이 저는 상당히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평상시에 일하라고 하더니 일하겠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진화법도 처음에는 엄청 취지가 좋았고 전폭적으로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총선 결과가 나오면 또 틀려지고 이런 걸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율입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자율입법권은 우리 법제처장이 얘기한 대로 국회 내부 행정 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의 묘 이런 걸 살리는 자율입법권인데 예. 이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 말해서 사법부와 행정부, 정부죠. 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네.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여당이 지금 소수당으로 전락한 마당에서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청문회가 소관 현안 청문회가 대선을 향한 어떤 집권 여당이라든가 이런 보수당을 여러 가지 어떻게 하여튼 뭐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20대 국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아마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진화법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식 허승아 앵커의 설명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여야 3당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유지되게 된 상황에서 식물국회 비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협치뿐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생 안전을 위해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그동안 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도 일단 헌재 판단에 자세를 낮췄습니다. 꼭 4년 전 18대 국회 막판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4년 내내 다수결 무력화, 쟁점 법안 처리 비효율이란 점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선진화법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가 찍혔는데요. 19대 국회 다수당 때 개정을 거쳤던 새누리당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서 법조항 일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더민주에서도 현재는 개정 동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 제정 단계부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국회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막는 장점을 살리면서 식물국회 비판을 얼마나 불식할지는 고스란히 여야 3당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각하 결정이라 하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룰 이야기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뭐 거리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서류 탈락이죠. 예, 서류 탈락인 거잖아요. 예, 면접 신세. 네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것도 또한 국회의 체면을 구겼다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자기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예. 이것을 왜 사법부까지 가져와서 이걸 하냐. 사법부로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뭐 잘라서 얘기한 거죠. 네. 물론 뭐 그렇지만은 이 선진화법 자체는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자크 루소가 얘기한 사회계약 이론에 보면 그것은 이제 일반 의사죠. 일반 의사가 저는 과반의 의사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60%,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네. 사회 다원주의 국가에서 갈등이 많고 이익사회가 된 이 시점에서 정말 60%, 70%, 80%가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헌법 제47조죠. 다수결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선진화법인데 예.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진행의 어떤 한 방식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시 개정을 하던 예. 아니면 그냥 가던 이것은 국회의원 자율권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이번에 그 헌재가 심판한 것은 결국 의원의 그 심의나 의결권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운영 룰은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 공이 지금 다시 국회로 넘어온 셈인데 네. 사실 이 공 자체를 저쪽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일각에서 뭐 김시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 권한 정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망신을 자초한 거라는 아주 직설적인 비난도 했습니다만 예. 저는 하여튼 이번에 지금 다시 공이 돌아온 만큼 예. 국회가 스스로 지금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스스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있으면 이걸 갖고 가면 어떻게 잘 운용을 하든지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네. 지금 현재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물론 그 새누리당이 발의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야3당이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게 응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지금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일방이 독주해서 국회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고 하면 특히 제1당과 제2당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서로의 그 이견을 좁히는 그러한 정말 이 지금 정치의 모습, 타협의 모습, 대화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생각해요. 네, 20대 총선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게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줬어요. 일단 뭐 혼자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참 이걸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예.
더민주가 상당히 저는 공궁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제1당이고 국회의장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167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의 의회 권리를 장악했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노동사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계속 요구를 하면 예. 국회에서 이걸 했을 때 번번이 거부당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심판은 야당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에서는 또 예산은 그대로 또 법정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선진화법 유지가 역설적으로 지금은 소수당이 된 입장에서도 예. 결코 이게 불리한 그런 선진화법이 아니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황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라면 애초에 19대 때 이렇게 했던 거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회 선진화법이 골칫덩어리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뭐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깝깝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어차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동개혁 4법이라든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을 지금 20대 국회에도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가면 이 기존의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한 채 다시 발의를 한다? 이것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통과될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지금 국제선진화법이 그냥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당과 2당이 손을 잡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의 책임은 그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타협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자신의 입장을 후퇴 물리고 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 지금 내정된 김희옥 그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 혁신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일단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당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외한이 과연 혁신을 해야 될 새누리당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좀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있거든요. 글쎄 뭐 일단은 새누리당이 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총선 참패의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이제 혼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봉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양 계파 뭐 김무성 대표랑 최경환 친박 대표라고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나 4.13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이 친박이 70% 이상, 70% 정도를 장악하는 친박의 정당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2개월 후에 있을 전당대회도 친박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김유옥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이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당헌 당규를 고치고 물론 비대위 인선도 있겠지만 이것은 네. 중립적 인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대에 넘겨서 전대에서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당이 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맞는 그리고 뭐 당명 개정까지 저는 여기에서 고려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정치 문화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은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개월 정도.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리형 비대위원장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전대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뭐 앞에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혁신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혁신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총선에 패배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살펴보고 해야 될 텐데 가능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대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혁신형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김희옥 이 새님 위원장 내정자가 과연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예.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분들이 개천 마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지금 양계파가 지금 일단 합의를 해서 한 분을 외부에서 모셔왔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 말고는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이제 치하에 있는 이 공공한 사정을 헤쳐나가는데 적임인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조금 좀 아닌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예. 좀 그래서 저도 조금 사실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본인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혁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목적만 타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 그러나 당내에 여러 가지 지금 개파 간 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분이 과연 지금 주어진
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금 그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결국은 그 당의 얼굴 정도로만 그 국한되고 결국은 그 혁신의 문제는 자기 전당대회에 놓는 그 당권 주자들의 이 공약 속에서 예. 녹아내고 그것이 이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당권을 맡은 분이 결국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국 말 그대로 이건 예. 이분은 이번에는 그 과도 체제에 더 이상 덜도 더 이상도 아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른 대신 어쨌든 밴드만 붙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 내정자가 고향이 경북 청도라는 점에서 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가 경산 청도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박계 의견만 너무 이렇게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하여튼 뭐 누가 하던 네. 뭐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같은 청도 고향이더라도 예.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굳이 그렇게 막 지역을 해서 엮어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분이 정말 뭐 2개월밖에 안 되는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예. 애초에 황골탈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뼈를 갈아 끼우는 이것이 혁신 작업인데 그런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개헌을 하면 또 개헌 협상에 상당히 당의 어떤 힘이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꽃끼칠 그런 관심도는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정말 자극적인 것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건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것을 어떻게 정말 전당대회를 축제가 아니고 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비대위, 혁신 비대위에서 제공을 하냐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는 일단 관리형 비대위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뭐 아니라고는 대부분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또 최경환 의원 쪽의 추천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그쪽이 유리하게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뭐 전당대회를 뭐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모르지만 예. 뭐 당원 몇 프로, 여론조사 몇 프로 뭐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 그리고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포럼에 완전 국민 경선하겠다. 네. 저는 앞으로 정당 정치가 정말로 우리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의 진성 당원들 당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야당이면 야당. 네. 진성 당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원들이 뽑아서 당 대표는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이 좋지 이번처럼 막 여론조사를 50% 하고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혁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대부분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혁신적인 아젠다로 삼아서 대표를 뽑을 때 100% 당원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을 10%할 것이냐 이런 것도 혁신의 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영 내정자가 내정되고 네.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얘기보다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비대위 위원 네. 구성을 좀 바꾸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뭐 부분에 본인 대해서. 입장에서 지금 현재 혁신 비대위원장 새로 앉아 지금 맡는 입장에서 앞에 뭐 전임은 또 아니지만 전임 비슷하게 돼 있는 그렇죠.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꾸려놨던 비대위원 네. 중에서 지금 현재 친박계가 상당히 비토를 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당내 갈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지금 새로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힌 거는 뭐 원론적 차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정을 해놓은 분들이긴 하지만 가령 그러니까 친박계가 비토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좀 다 빼고 그런 무색무취한 가면 탈계파에 있는 인분들하고만 다 이렇게 모은다? 그렇게 해도 가면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아마 지금 첫 시험대가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김의옥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래서 김의옥 위원장은 제 생각에 나니까 지금 이제 이 친박, 비박 그런 부분들을 다 녹아내는 예. 그런 용광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처음부터 맡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또 지금 그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지금 이제 비대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물었을 때 예. 친박계 책임론이 나왔을 때 또 김의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비대위 부분은 재검토한다고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예. 이 지금 이제 친박계 책임론 부분에서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친박계가 추천한 인물 친박계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냐. 예. 그러한 벌써 지금 이제 이런 지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개파적 그 시각에서 지금 재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분이 지금 이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정치력을 보여줄지 그게 참 관심이네요. 그 지난번에 어차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임명한 그런 비대위원은 저는 이제 무효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물론 15명 내외로 할 수가 있겠지만 예. 당에서 4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6명 정도 10명으로 한다면 외부 인사로 더 채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밖에서 새누리당이 혁신을 방향을 밖에서 보는 눈들이 더 정확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당의 대표하셨던 분들이나 야당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비대위원회 포함시켜서 예. 물론 정계 은퇴를 하신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새누리당의 미래에 대해서 쇄신의 방향을 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기 등판 소식에 정치권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제가 조간신문에서 봤을 때 좀 비교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건 전 총리와 비교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대망론 나오면서 훅 인기가 좀 커졌지만은 훅 사라졌던 비교를 했던데요. 고건 전 총리의 과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 그때 당시요. 고건 총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우리나라 이 헌정사에서 참 이렇게 드물게 지금 총리를 2분이나 하셨거든요. 예. 물론 총리 2분 하신 분은 김종필 전 총리도 계십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총리도 2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당했을 때 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또 상당 기간 한 2달 정도를 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행정의 달인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중도층도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죠. 예. 그리고 또 이 고건 전 총리께서 지역이 전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 대망론, 호남 출신으로서의 또 이 상당한 또 대망론도 갖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내내 사실 자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보다 더 높은 30%의 고공행진을 쭉 해왔더랬습니다. 예. 해왔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직접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6년 들어가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움직임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네네. 2007년 초까지에는 이 본인이 결국 당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이명박 대통령 아니 그 당시 앉아 서울시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청계천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급부상하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건 전 총리에게 그 몰렸던 지지표 중에 중도표들이 이명박 당시 전 서울시장에게 옮겨가면서 네. 지지율이 추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런 반등의 계기를 스스로가 마련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예.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예. 내가 지금 현재 나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확고한 권력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자진해서 사퇴하는 네, 그런 네. 모양새로 이 지금 스스로의 고건 대망론을 예.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것들. 그 부분과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좀 비교한단 말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아무리 대중적인 인기가 있지만 10년 정도 외국에 나와 있었고 특히 이제 선거라는 게 조직력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교하는 게 벌써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싶거든요. 목말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난 총선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이 완전히 전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새누리당이 구세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예. 큰 장점인 것 같고 예. 정권과 지역적 기반이 합쳐지지 않으면 대선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한국 정치 현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DJ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후보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지금 현상이 반기문 현상에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특히 이렇게 봤을 때 반기문 효과라는 것은 새누리당한테 엄청나게 큰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새누리당한테 빅텐트를 채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예. 이 또한 유탄이 결국은 야당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첫째로는 새누리당의 지금 내용 이 국면이 완전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 반기문 예. 효과로서. 예. 그래서 국면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반기문 빅텐트를 침으로써 차세대 주자를 키울 수 있는 반기문과 반기문 혼자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반기문의 대항마를 키우면서 차기는 아니고 차차기 후보들이 여기에 엮여서 새누리당의 탄탄한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야권한테 이것이 유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권의 유력 주자가 뜸으로써 야권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야권 단일화 이런 어떤 흐름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이야기가 시기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지원 교수, 건국대 장성호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